안녕하세요. 토갈량입니다. 금일 스포츠픽 시작합니다. 오는 22일 새벽 4시 인터밀란과 보루시아의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 이탈리아 세리에리그 6위로 유력 일선인 루카쿠 선수의 페이스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루시아의 최대 약점인 측후방에서의 느슨한 대응을 꼽을 수 있는데 천병으로 활용될 하키미와 페리시치의 페이스가 워낙 준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옵션 모두 분데스리가에서 보루시아를 여러 상대한 바 있는데 각각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경험을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전략적 마찰 지점으로 꼽히는 좌우 측면과 중원 조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루시아가 형태를 바꿔 역습 위주의 노선을 고수하더라도 큰 문제없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인터밀란의 홈 리드를 예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두나, 영, 스크레니아르, 갈리아르디니 등 주요 옵션들이 코로나 양성 반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지만 대체 옵션들이 비교적 건재한 편입니다. 또한 센시는 이번 일정을 통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수단의 질감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루시아의 경우 독일 분데스리가 11위로 유럽 대회에서의 경험치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크게는 원정 운영 능력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대형 스트라이커인 루카쿠의 힘과 높이, 그리고 빠른 발에 대응해야 할 긴터와 엘베디합은 도마 위에 오를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슈들과 노이하우스, 그리고 크라머 선수의 중원 커넥션은 보루시아가 자랑 삼는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으나 비달, 브로조비치, 바렐라 선수로 조합된 상대의 강력한 코어 라인에 고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카리아, 두크레 등 투쟁적인 삼선 미드필더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큰 악재입니다. 그나마 프레아와 티람, 그리고 호프만의 근래 페이스가 준수한 편이지만 주로 간헐적인 형태의 개인 전술에 매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보루시아의 난항이 우려됩니다. FC 인터밀란과 보루시아의 경기 분석 결과입니다. 인터밀란의 완승을 예상해도 좋습니다. 보루시아의 유럽 대회 경쟁력, 특히나 원정 경기력은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주요 전략적 승부처에서도 상대보다 우월한 면모를 갖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할 정도의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후반 중반 이후부터 에너지 레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밀란의 완승을 예상하며 기준점이 2.5골이라면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같은 시각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분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 2열 수비 조직이 우수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의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측면 윙플레이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 위 두 가지 요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일선 레반도프스키의 존재로 마무리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플레이의 완성도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나브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성향이지만 수적 우세와 규격화된 수비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빛을 발할 만한 타입은 아닙니다. 근래 코망 선수의 페이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최정점이 아닙니다. 갓 합류한 코스타 선수는 아직 부상 회복이 덜 되어 있으며 사내는 벤치에 앉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실점 가능성 역시 상당합니다. 보아 선수와 알라바 간 조합은 근래 수비 조직에 가장 큰 문제로 꼽힐 정도로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속도전에 능한 상대의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키미히, 고레츠카, 밀러가 버티는 중원 조직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 또한 유력 일선으로 꼽는 코스타의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직전 경기 셀타비고와의 승부에서 급작스러운 허벅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시즌 간판 투톱으로 꼽는 수아레즈 선수와 펠릭스 선수의 조합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두 옵션 이외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후반 교체 카드 등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간 큰 대회에 능했던 히메네즈 선수나 브루살리코 선수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펠리페, 사비치, 에르모소 선수 등 근래 최후방의 주춧돌 역할로 꼽히는 자원들이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유럽 대회에서 특유의 견고함을 발휘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의 수비 역량을 재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빈손으로 돌아갈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분석 결과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2열 수비 조직을 극대화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전력은 분명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최후방 수비 라인의 약점까지 노출된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출혈은 있으나 유럽 대회에서 쌓은 관록,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처럼 무게중심이 높은 클럽을 공략하는 방법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 양측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것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하며 골득실 2.5골일 경우 언더를 추천합니다. 위 두 경기 시작 후 30분 뒤 올림피아코스와 올랭피크의 경기도 시작됩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직전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경기 무승 흐름에 반전을 가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패배 없이 성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챙긴 일정에서 멀티득점을 반복한 공격진 홈 2점을 더해 공세를 취했습니다. 마수라스와 발부에나의 측면 조합은 안정적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최전방 자원인 하산 선수의 결정력 유지가 맞물려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 아라비를 필두로 한 공격진 대체 자원 득점 지원 역시 매끄럽습니다. 야 능빌라와 카마라 선수의 중원 수비 전환에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수비진의 쉬운 배후 공간 노출로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올랭피크는 직전 경기에서 3대1 승리로 최근 4경기 무승 흐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양한 불안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수비진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는 점이 부진의 원인입니다. 원정 부담 극복을 위해 평소보다 무게 중심을 낮춰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력 개선을 위해 전술적 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중원의 압박 효율 저하, 아마비 선수와 사카이 선수의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반감이 맞물려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구심 전파에는 영향력 개선이 더딥니다. 전개 상황에서 공급하는 패스질 저하가 거슬리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네데토 선수와 토뱅 선수의 일선을 활용한 역습의 완성도 저하가 득점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 올랭피크의 경기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일정에서 강점 활용이 원활한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올랭피크가 무게중심을 낮춰 대응하지만 압박 효율 저하와 쉬운 측면 공간 허용으로 위기를 반복할 것이 명백합니다. 역습 활용을 통한 득점 생산 역시 버겁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부분 전술 완성도 유지를 통한 안정적 기회 창출,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승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림피아코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